네, 생활 속 법률 상식 이 시간 함께 하실 분 모셔봐야죠. 네, 언제나 바른 법률 상식을 전해주시는 김경무 노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노무사님들도 이제 의뢰인에 따라 입장이 참 바뀌잖아요. 네네. 기업이 의뢰하냐, 근로자가 의뢰하냐. 그런 괴리감 생기실 때 어떻게 하세요? 제가 노무사를 한 게 한 11년 정도 되는데요. 초창기 때는 예. 너 근로자 편이냐 사용자 편이냐 이런 질문에서 저도 이제 고민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요.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의뢰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네. 대신 그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는 근본적인 간극이 좀 있죠. 그 괴리감이 있는데 공인노무사들의 역할은 그런 간극을 좀 줄여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편이라 하더라도 네. 그 간극을 좀 줄이는 역할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중간에서 뭔가 지혜를 발휘하셔야 네.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지혜를 발휘하실지 궁금합니다. 사례 속으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랜차이즈 식자재를 각 매장에 공급하고 있는 배달수라고 합니다. 꽤 많은 가맹점을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터라 새벽부터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서요. 저는 늘 해가 뜨기 전부터 업무를 시작하죠. 그런데 얼마 전에 말이죠. 배달수 씨, 어제 큰 사고 쳤던데 고객 게시판에 난리가 났어. 네? 무슨 일로요? 몰라. 왜 본인 일인데 왜 몰라? 아니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양재동 매장 앞에서 다른 차 긁고 그냥 지나갔다면서. 아니요. 설마요. 전 기억이 없어요. 누가 그래요? 언제요?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소식이 늦어? CCTV로 보니까 배달수 씨가 차를 그냥 스치고 갔는데 뭐. 지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는데 얼른 팀장한테 가봐요. 그래서 전 동료 말에 깜짝 놀라서 팀장을 찾아갔죠. 배달수 씨, 어서 왜 그랬어요, 어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둡기도 했고 별일 없었던 것 같은데 그나저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뭐 차 수리해주면 그만인데 피해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도덕성까지 거들먹거리면서 말이죠. 네? 회사 도덕성이라뇨? 그래서 말인데 배달수 씨 일을 좀 쉬어야겠어요. 네? 내가 아침부터 피해자한테 사정 해봤는데 배달수 씨가 계속 일을 하게 냅두면은 이 사건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방법이라도 있나요? 배달수 씨가 조금만 조심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아쉬워요. 하시면서 팀장님은 제게 스스로 퇴직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작은 실수로 회사 이미지 실추를 시켰다는 것이 해고 사유가 될까요? 이 봄날 너무 가혹한 현실입니다. 남자 연기 못하겠네요. 어렵네요. 네. 어쨌든 이거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건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회사 차로 운행을 하던 중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뺑소니 사고를 내게 됐는데 네. 이 사고의 이 수습으로 인해서 해고를 당하게 된다. 이거 어떤 상황인지 이거 좀 심한 상황이 아닌지 좀 궁금해요. 네, 일단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그 피해를 당하신 분도 좀 억울할 것 같고요. 또 회사도 좀 황당하고요. 배달수 씨는 더. 제일 황당한 건 배달수 씨겠죠. 네. 그런데 회사의 대응을 보면 실제로 해고를 먼저 하진 않고요. 배달수 씨한테 사직을 좀 권유하는 것 같습니다. 뭐 권유나 직접 해고하는 거는 차이가 있나요? 예, 법률적으로 해고는 사업주가 예. 그 당사자 일방의 그 의사로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거고요. 네. 권고사직은 이 사례와 같이 그 사직을 권유하고 그다음에 근로자가 사직을 받아들이면 그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직원이 그 받아들이면 근로관계가 끝나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근로자가 그 사직을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권고사직은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배달수 씨가 사직을 할지 말지 저도 궁금한데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배달수 씨는 사직을 거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례에서처럼 해고를 권유하지 않고 그냥 해고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이 사안으로 일단은 좀 판단을 해보면요. 네. 해고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절차, 사유, 양적 이 세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사안을 보면 첫 번째 절차는 보통 취업계 측의 그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되는데 구두상으로만 해고한다면 절차적으로 위반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 사유를 보면 이미지 실추가 취업계 측에 정해져 있는 해고 사유인지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취업규칙에 만약에 해고 사유로 되어 있더라도 동사례와 같이 배달수 씨처럼 이제 평소에 일을 잘하시고 그러신 분이 작은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예. 그걸 가지고 해고를 한다면 그 과하다 해서 제가 볼 때는 부당해고로 판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직원이 어떤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시켰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지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실제로 제가 취업규칙을 이제 많이 이제 검토를 하다 보면 네네. 그 기업의 이미지 실추를 한 경우는 해고에 준한다, 해고를 할 수 있다라고 보통 취업규칙에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이미지 실추라는 게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지 실추인데 직원이다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제3기관인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선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죠. 대신 실무적으로 직원이 고의로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회사가 그걸 입증한다면 해고는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네, 예. 근데 고의라는 부분에서 또 걸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징계를 내린다고 한다면 해고 말고도 중간 단계가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법적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궁금한데요. 예, 통상적으로 이제 징계, 해고되기 전의 단계 이제 징계들을 보면은 경고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할서를 받는 견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감봉을 해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일부 좀 낮추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동안 나오지 마세요. 그 동안은 임금은 없습니다는 정직이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정직까지 했는데도 안 됐을 때는 이제 네. 해고를 하는 수순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문에서 가십거리로 좀 본 게 있는데요. 지각을 10번을 해갖고 심할서를 10번을 썼어요. 예. 그런데 11번째 지각하니까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네. 그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한 걸. 직원이 예, 직원이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고 판결은 부당하다고 난 판결이 있습니다. 태진 씨 그 심할서를 10번이나 썼는데 예. 그다음에 똑같은 잘못했는데 해고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 해고 아닙니까, 이거는? 네, 당연히 해고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3번 이상 쓰면은 해고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아닌가요? 예, 일반적으로 예. 이제 모든 규정 보면은 그 심할서를 3번을 예. 썼을 때 3번째는 해고다라고 예. 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사안은 어땠었냐면 근로자가 처음에 지각을 했을 때 심할서를 쓰라고 해서 좀 긴장을 했어요. 예. 근데 2번째 쓰라고 하고 3번째 쓰라고 할 때 아 이제 끝났나 보다라고 하는데 심할서 쓰고 말더라고 회사가. 근데 그다음에 3번째, 4번째, 5번째, 10번째까지 심할서 쓰고 지각하면 심할서 쓰면 되네? 예. 라고 직원이 이제 인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11번째 이제 해고를 하니까 직원 입장에서 예측을 못 했습니다. 예. 이건 부당합니다. 라고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는 회사가 신뢰보호 원칙을 좀 깼다. 그래서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좀 냈던 사례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은 동일한 잘못을 계속 했을 때 징계를 심할서만 계속 받을 것이 아니라 징계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해고까지 이르러야지 그 해고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네, 사실 이 사례의 경우에서 본다면 배달수 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일을 겪게 됐는데 기업 입장에서 사실 힘이 안 돼준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사한 상황에서 조금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전체적으로 오늘 마지막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좀 유사 상황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 사안으로 좀 정리를 좀 하면요. 그 회사가 배달수 씨에게 사직을 권유를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회사가 배달수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그 작은 실수로 사직을 해고를 하게 되면 네. 회사 전체적인 인사 관리에서 다른 직원들도 굉장히 그 다니기 어려운 회사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저한테 먼저 조언을 구해서 이 간격을 좀 줄인다고 요청을 했다면 저는 피해자를 좀 더 설득을 좀 하고 배달수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조언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적인 직원 사기 차원에서도 이런 건 좀 그 직원을 지킬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부당해고 사례를 말씀드렸다시피 그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만약에 해고를 시킨다고 하면 부당해고로 판명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차피 고객 요구대로 해고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직원도 사기도 떨어질 건데 이럴 때는 차라리 직원을 보호하는 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비슷한 상황에 겪었거나 또 겪고 계시다면은 아무튼 오늘 말씀을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모 노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